우리 친구들,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영웅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400년도 더 된 옛날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푸른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한 분이 계셨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에요. 장군님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아주 똑똑하셨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장군님이 활약하시던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출발! 꿀꿈동화가 들려주는 용기와 지혜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아주 먼 옛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시절 조선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농부들은 논과 밭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요. 바다 건너 왜군이 쳐들어온대요. 왜군은 일본의 군사들을 말해요. 그들은 수많은 배를 타고 조선을 공격하려고 했죠. 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대요. 바다가 온통 배로 뒤덮였다고 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치마폭을 꼭 잡고 할아버지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죠.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우릴 지켜줄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한 분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지키겠소. 힘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셨어요. 장군님은 전라좌수사라는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바다를 지키는 대장이었죠. 장군님은 밤낮으로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장군님의 방에는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히 전투만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죠. 일본의 배는 빠르고 군사들은 싸움을 잘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일본의 배보다 더 큰 배가 있고 또한 대포가 있다. 장군님은 더욱 특별한 배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어요. 대장간에서는 꽝꽝꽝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목수들은 열심히 나무를 깎았어요. 톱질 소리, 망치 소리, 사람들의 구령 소리가 어우러졌죠. 그렇게 완성된 배가 바로 거북선이에요. 우와, 저게 뭐예요? 백성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거북선은 정말 특별한 배였어요. 첫 번째, 배 위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한 나무판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뾰족한 쇠못들이 송송 박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적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할 거예요. 둘째, 배의 머리는 용머리 모양이었어요. 그 입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적들의 앞이 보이지 않아 혼란에 빠졌어요. 셋째, 배의 양옆에는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어요. 쾅! 쾅! 어느 방향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었죠. 넷째, 배는 크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져서 적의 배와 부딪혔을 때 적들의 배를 부실 수도 있었어요. 이 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배다. 장군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만세! 이순신 장군 만세! 나무를 베고 못을 박고 판을 덮는데 참여한 백성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배가 나라를 지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왜군의 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까만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서 수백 척의 배가 되었어요.
저렇게 많은 배를. 부하 장수들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침착하셨어요. 모두 두려워하지 말라. 수가 많다고 해도 적을 알고 지혜를 발휘하면 이길 수 있다. 장군님은 바다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이곳은 물살이 빠르다. 저기는 바위가 숨어 있다. 바람은 저쪽에서 자주 불어온다. 장군님은 이 모든 걸 미리 공부하고 계셨죠. 그래서 전투를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셨어요. 어느 전투에서는 좁은 바다를 이용했어요. 저 좁은 곳으로 적을 유인하자. 좁은 곳으로 적들이 들어오면 아무리 배가 많아도 한꺼번에 올 수 없었죠. 그러면 거북선과 조선의 배인 판옥선들이 하나하나 물리칠 수 있었어요. 또 어느 전투에서는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적들에게 우리가 약하다고 소문을 내자. 그러면 적들이 방심하고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죠. 지금이다! 공격하라! 쾅쾅쾅! 거북선에서 대포가 불을 뿜었어요. 용머리에서 연기도 피어올랐어요. 적들은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답니다. 장군님은 이렇게 23번의 전투에서 23번 모두 이기셨어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장군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장군 자리에서 물러나 계셨어요. 그 사이 조선의 배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죠. 얼마 후 다시 장군님이 되셨을 때 남은 배는 겨우 12척 뿐이었어요. 12척, 고작 12척. 부하 장수들은 절망했어요. 장군님, 육지로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12척의 배로는 도저히... 하지만 장군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적의 배 300척이 몰려왔어요. 12척 대 300척. 모두가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군님은 명량이라는 좁은 바다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싸우겠다. 명량은 물살이 아주 빠르고 좁은 곳이었어요. 장군님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군사들은 들으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장군님을 바라봤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두려워하며 도망가면 정말 죽게 될 것이고 용감하게 싸우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장군님의 말씀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와, 우리에겐 장군님이 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웁시다.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적의 배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좁은 물길이라 한꺼번에 올 수는 없었죠. 지금이다! 쏴라! 쾅쾅쾅! 일렬로 늘어선 판옥선에서 대포가 불을 뿜었어요. 맨 앞에 배가 침몰하자 빠른 물살에 뒤따라오던 배가 침몰한 배와 충돌하면서 적의 배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하나, 둘, 셋, 적의 배들이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으아, 역시 이순신이 이렇게 강했단 말인가. 오랜 전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척이 넘는 적의 배들이 30척밖에 남지 않았고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이겼다!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육지에서 지켜보던 백성들도 울며 기뻐했답니다. 이순신 장군님 만세! 이순신 장군님은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하지만 장군님의 삶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군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그 당시 왕은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이순신 장군님을 질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신 적도 있었죠. 하지만 장군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장군님은 전쟁 중에도 날마다 일기를 쓰셨어요. 전쟁 중에 쓴 일기라서 난중일기라고 해요.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인데 가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다. 옷을 더 만들어야겠다. 장군님은 백성들과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모두들 고생이 많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오. 장군님은 밥이 부족하면 장군님보다 병사들을 더 챙겨주셨고 병사들이 더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주시다니 병사들은 감동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장군님을 더 잘 따랐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 싸운 덕분에 조선은 점점 평화를 되찾았어요. 왜군들은 더 이상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죠. 조선에는 이순신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있다. 이순신이 있는 바다에서는 조선군과 절대 이길 수 없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장군님은 적의 총알에 맞으셨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장군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셨답니다. 이렇게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평화는 계속되었어요. 백성들은 다시 논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바다의 영웅이 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 어땠나요? 이순신 장군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곁에 계신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칼을 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장군님의 용기와 지혜는 그 어떤 적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친구와 싸울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려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지혜롭게 생각하는 머리, 그리고 함께하는 힘을 기억하세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 되는 길이랍니다.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예쁜 꿈, 행복한 꿈 꾸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멋진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순신 장군님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두들 잘 자요. 안녕.